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 첫날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2021년에 주토피아 채널의 컨텐츠 계획과 새해 목표를 세워보는 시간을 간단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만든 지 만 1년째인데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2020년이 끝나기 전에 구독자 7,000명을 채워서 정말 뜻깊은 2020년 한 해였던 것 같아요. 2021년에는 좀 더 좋은 컨텐츠와 구독자분들과 좋은 투자 성과를 내는 뜻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2020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의 계획들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2021년의 유튜브 컨텐츠 계획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주제가 첫 번째로 주식 투자로 부동산 투자 따라잡기라는 컨셉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볼 생각인데, 최근에 부동산이 정말 핫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동산 투자에 신경을 쓰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금인데요. 주식 투자도 요새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도 있듯이 많이 대중화됐지만, 큰 돈을 굴리고 큰 돈을 벌고, 그리고 돈을 벌지 않더라도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살 때 여러가지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저희 채널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다루지 않고 주식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자산을 투자한다는 거에서는 같은 개념일 텐데요. 특히 자산 배분 투자에서 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의 자산 배분도 장기적으로는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부동산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만 하면 금융자산이 부족해서 주식 투자를 제대로 못하거나,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해도 부동산 수익률을 따라잡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번 2021년에 자산 배분으로 금융자산을 투자해서 부동산에 투자한 것과 정기적으로 수익률 비교를 하면서 과연 금융자산 투자로 부동산 투자의 수익을 따라잡을 수 있는지 실험해보는 컨텐츠를 만들 생각이에요. 흔히들 알려진 것은 주식의 장기 투자 수익률이 부동산의 장기 투자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식 투자가 부동산 투자보다 돈을 많이 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죠. 실제로는 부동산은 레버리지를 써서 많은 돈으로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기도 쉽고 수익금도 높은 반면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장기 투자하지 못하죠. 금융자산을 거의 단기로 투자하는 데다가 투자 금액도 부동산보다 훨씬 작아서 수익이 났다고 해도 수익금이 굉장히 작고, 단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날 확률도 작죠. 그래서 실제로는 주식 투자로 부동산 투자를 이기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번 2021년부터 주식 투자로 부동산 투자를 장기 수익률로 이길 수 있는지를 한번 제 스스로 증명도 할 겸 컨텐츠로 만들어 볼 생각이고, 다른 거 없이 제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 배분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부동산도 많이 올랐고 주식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산이 적게 오르고 많이 올라서 차이가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둘 다 버블이 끼어 있기 때문에 상황은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서 2020년 1월부터 주식과 부동산의 투자 수익률을 비교를 해볼 생각이고, 부동산 지표는 KB은행 지표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제가 특정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평균을 내서 지수화시켜서 주식 투자와 비교를 해볼까 생각 중인데, 구체적인 거는 곧 이어서 컨텐츠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컨텐츠는 재미로 하는 거기도 하고, 이거를 실전 투자에서 비교해보면서 증명하는 컨텐츠가 흔치는 않을 거예요. 컨텐츠의 다양화를 위해서 재미로 하는 거니까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투자일지를 세분화하고 개편할 생각인데, 개인연금 계좌는 현재랑 크게 변하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원래 미국 배당 투자일지가 2020년 상반기에 는 장기 투자일지랑 거의 비슷했었는데, 2020년 하반기에 단기 투자 자금을 많이 증액하는 바람에 미국 배당 투자일지의 포트폴리오에 왜곡이 일어나게 됐어요. 단기 투자 자금이 훨씬 커서 장기 투자 자금의 일지를 충분히 쓸 수가 없었는데, 개인연금과 장기 투자 자금을 합쳐서 셀프 연금으로 은퇴 후 찾아 쓸 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매 분기별이나 아니면 가끔이라도 따로 투자일지를 써서 한 번씩 업로드 해볼 생각이고요. 작년에 주식계좌 투자일지인 I계좌 투자일지는 작년 6월달까지 업로드 하고서 현재 6개월간 올리지 않았는데, 매 분기별로 꾸준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계좌 투자일지를 올릴 때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 증여 부분인데요. 증여 부분에서도 조금씩 컨텐츠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투자일지는 새로 생기는 일지인데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애드센스 달러 수입이 생기고 블로그에서는 애드포스트 원화 수입이 생기는데요. 디지털 활동으로 생기는 수입들을 합쳐서 따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도 7월달부터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디지털 노마드 투자일지라는 투자일지로 새롭게 선보일 예정인데요. 원래는 좀 더 빨리 선보일 예정이었는데 디지털 수익금이 작은 관계로 투자금이 워낙에 작아서 따로 투자일지를 올릴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미래에셋 유튜브 공모전에도 입상을 하는 바람에 상금도 탄 적 있고 1년 동안 이래저래 모으니까 그래도 상금까지 합치면 300 정도가 모였더라고요. 디지털 노마드 투자일지라는 일지로 매 분기별로 업로드할 예정이고 채널을 유지하는 동안은 디지털 소득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점점 메인 투자일지로 키워볼 생각이에요. 곧 업로드 해볼 생각이고요. 2020년에 호응이 좋았던 ETF 투자에 관련된 스터디나 자산 배분 투자에 대한 스터디도 2021년에도 연속해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멤버십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유튜브에 구독과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다른 채널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멤버십을 가입하면 멤버십 가입 회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거나 그런 기능이 따로 있거든요. 가입비는 채널 운영자가 정할 수 있는데 멤버십 프로그램은 2021년에 조건이 완성되면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이고 멤버십 프로그램 하더라도 기존의 투자 일지나 투자 스터디 그리고 동영상 시청에는 전혀 지장이 없게 모든 동영상 오픈될 예정이고 멤버십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하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라든지 그런 걸 좀 더 실시간에 가깝게 한번 포스팅을 해볼 생각인데 이거는 바로 할 건 아니고 제가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지면 그때 정도에 할 생각이에요. 2021년에 자산 배분 계획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 모든 금융자산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021년에는 자산 배분 계좌의 총 목표 수익률이 10%를 목표로 할 거고요. 이거는 셀프 연금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셀프 연금은 장기 투자 자금을 얘기하는 건데 개인 연금 계좌와 장기 투자 계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장기 투자 계좌에서는 개인연금에서 하지 않는 국내 ETF, 해외 ETF, KRX금, SLV, 은이 들어있고요. 2019년에는 셀프 연금 기준 12.2%의 수익률이 나서 목표를 상회한 적이 있었고 개인연금 계좌에서는 11.7%, 장기 투자에서는 12.7%가 나왔었어요. 2020년에는 상반기 때는 오히려 수익률이 14%까지 올라갔다가 하반기 때 수익률이 많이 감소돼서 전체 셀프 연금 기준 수익률은 7.9%로 마감을 했고요. 개인연금 계좌는 3.5%로 마감, 장기 투자 계좌는 10.7%로 마감됐는데 2020년에는 제 장기 투자 계좌의 최고 수익률은 아마 8월달 정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9월, 10월에 많이 떨어졌다가 11월, 12월에 다시 복구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 정도 수익률을 거뒀어요. 개인연금의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서 합산 수익률이 10% 이하로 떨어지게 됐죠. 2021년에는 다시 10%를 목표로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 자산 배분 투자하면서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손해나지 않는 안정적인 패시브 투자를 하는 걸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2018년, 19년, 2020년 3년간 연속해서 10%에 가까운 플러스 수익률을 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2021년에 주식계좌의 목표 수익금, 이건 수익률이 아니고 수익금인데요. 5천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의 합산이고요. 단기 투자 계좌는 따로 유튜브에 업로드하지 않고 제가 나중에 찾았을 수도 있는 돈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금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산해서 10%만 수익이 나도 5천만 원이 되거든요. 2021년에 수익금으로 5천만 원을 목표로 하고 이 5천만 원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게 기존에 12.2%의 수익률, 8%의 수익률을 거뒀지만 이거는 합산해서 총 투자 자금이 1억에서 1억 5천 사이였기 때문에 투자 수익금은 1,000만 원대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단기 투자 계좌가 거의 4, 5억을 투자하고 있어서 여기서 10%가 나면 5천만 원이라는 수익금이 나오는데 5천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 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으로 1년에 5천만 원을 벌어본 적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익률은 이렇게 10%를 벌어본 적은 있지만 10%로 1억 투자해봐야 1,000만 원이잖아요. 1억으로 50%를 수익을 내서 5천만 원을 벌 목표로 포트폴리오 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저한테는 좀 특별한 돈인데 이렇게 1년에 벌 수 있는 거를 증명해내게 되면 제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탄탄한 저만의 투자 성공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올해 5천만 원의 수익금을 달성하게 되면
이때 멤버십을 오픈할 거예요. 유튜브 멤버십은 간단한 후원금으로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어떤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멤버십 회원과 멤버십 비회원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영상은 모두 똑같이 다 공개가 되고, 멤버십 회원들에게는 제가 포트폴리오를 매월 리밸런싱 하잖아요. 매월 리밸런싱 하는 날에 유튜브 멤버십 페이지에서 텍스트로 거의 제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자마자 업로드를 해서 공유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런 추가적인 기능 빼고는 다른 건 지금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멤버십 가입 금액도 거의 부담 없는 기본적인 후원금으로 측정할 예정이라, 요거는 나중에 수익금이 달성되고서 할 거기 때문에 그날이 오면 나중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한테는 2021년이 좀 특별한 해인 것 같아요. 주식 투자로 목돈을 벌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실거주 청약을 현재 노리고 있는데, 만약에 당첨이 되면 단기 투자 자금을 좀 빼야 돼요. 그래서 단기 투자 자금의 금액이 많이 변경될 수 있어서 2021년에 5천만 원의 수익금의 목표가 변경될 수 있는데, 보니까 청약이 쉽게 되지는 않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전후로 청약을 받을 생각인데, 어쨌든 청약이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이죠. 잠시 주식 투자에서 투자금을 빼도 좀 덜 슬플 것 같고, 청약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식 투자로 이런 정도의 수익률을 낸다면 굳이 집을 사야 된다는 부담감 없이 행복하게 주식 투자로 자산을 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에 인플루언서 활동 계획을 한번 세워봤는데, 유튜브는 4에서 5일마다 지금처럼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과 같은 호응도로 4, 5일마다 업로드를 했을 때 예상되는 구독자가 올해 말에 한 35,000명 정도더라고요. 소셜 블레이드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제 페이스대로 구독자가 언제 기간에 얼마가 되냐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1년 후에는 36,000명이 될 수 있다고 나와요. 근데 36,000명은 모르겠고 25,000명에서 30,000명만 되면 성공이라 생각하는데, 목표는 기분 좋게 구독자 30,000명 2021년 말까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7,000명이니까 거의 23,000명 늘어야 돼요. 1년간 7,000명 늘었는데 어떻게 1년 동안 또 30,000명이 늘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페이스만 유지가 되면 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하더라고요. 구독자가 많을수록. 그래서 이 분석에 의하면은 2022년 말에는 또 10만 명에 도달하더라고요.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닌 게, 제가 저보다 먼저 한 유튜버들을 봤을 때 분명히 작년에 8,000명이었는데 지금 3만 명을 찍은 유튜버 분들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가 현실적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아마 예측과 비슷하게 결과가 나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유튜브는 3만 명을 목표로 하고, 현재 네이버 블로그 시작한 지가 9개월째인데 3,200명 이웃이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7,000명 정도 채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네이버 TV는 만든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지금 구독자 14명인데 유튜브에 있는 거를 네이버 플랫폼으로 올리는 상황이고, 이거는 트래픽이 많이 적어서 구독자 늘기가 정말 어려워요. 유튜브 구독자가 3만 명인데 네이버가 300명이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비율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300명부터 또 수입 창출이 되는 조건이 있고, 그래서 그냥 목표는 구독자 300명으로 잡아봤고요. 지금보다 286명이 늘어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도전한 플랫폼이 티스토리 블로그인데요. 네이버 블로그는 애드포스트라는 쪽으로 수익이 창출되고, 티스토리는 유튜브와 똑같은 애드센스로 수입이 창출되거든요. 달러로 수입을 받을 수 있고, 2021년의 목표가 티스토리 블로그를 만드는 게 목표고, 아마 곧 있으면 선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유튜브 수입에 조금이나마 더 추가된 수입이 생기겠죠.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경제 비즈니스 분야를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사진이랑 큰 영향도 없기 때문에 메인 플랫폼은 안 될 것 같고, 페이스북도 보니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할지도 모르는 거지만 티스토리는 아마 꼭 해볼 생각이에요. 지금은 네이버 인플루언서라는 제도가 생겨서 거기서 활동한 지 한 6개월 정도 되는데, 경제 전문 창작자로 활동하고 있고, 네이버 모바일에서 주토피아라고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하면 제 인플루언서 소개가 바로 나와요. 팬을 하면 컨텐츠를 올린 거 바로 알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현재 네이버에서 네이버 인플루언서 제도를 밀어주고 있어요. 원래는 네이버 블로그를 유튜브 보조적인 역할로만 썼었는데, 지금은 거의 반반 아니면 그 이상 네이버가 더 중요해질 정도로 네이버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이버 모바일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시면 인플루언서 검색이 먼저 막 떠요. 저는 주토피아라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데, 글이 첫 페이지에 소개를 해주기 때문에 유튜브에 아무리 제가 구독자가 7,000명 있다고 해도
저한테 오는 트래픽과 그냥 전체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는 트래픽은 완전 차원이 다르잖아요. 실제로 블로그에 이웃이 3,000명인데 블로그의 조회수가 유튜브를 이미 초과한 지가 오래예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 인플루언서 활동을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 네이버 인플루언서 활동과 연계된 건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네이버 TV,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될 것 같고, 티스토리 블로그는 유튜브랑 연계해서 애드센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시작을 해볼 생각이에요. 원래는 가볍게 2021년에 계획을 말씀드리려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2021년 첫 영상 이렇게 신년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짐을 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실질적인 첫 2021년 영상은 다음 순서로 되어 있는 건 미국 배당 투자일지가 될 것 같아요. 미국 배당 투자일지 12월 달을 곧 이어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